안녕하세요. 행복주면서 청명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 말하려고 하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라는 것의 정의를 보게 되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발생했을 때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과부하가 됐다라는 거죠. 내 능력은 5인데 내가 10개 정도의 어떤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면 5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그만큼 내가 이렇게 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질병, 신체적인 병을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내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아요. 내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항상 내 몸과 마음이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로 살아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때가 돼버리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폭발했을 때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 조울증, 무기력증 이런 심리적인 병이 되는 것이고, 신체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두통이나 가슴 답답한 화병, 쉽게 피곤해지고 뭐 때로는 암, 심장병, 위장장애,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인 질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지만 너무 쉽게 바라다 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내 몸과 마음에 위험한 것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먼저 한번 다뤄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 조울증, 무기력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목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스트레스의 친구들. 이 모든 게 다 스트레스의 친구들이고,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왜 생길까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 내 자체를 무가치하다고 여겼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쌓이면서 우울증이 시작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살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협이에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스트레스는 뭐가? 위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침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터질 것 같은 이런 심리적 불안증, 불안장애가 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박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심리적인 불안이 있었을 때 강박적으로 그거 하나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심리적 문제를 말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온 사방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숨고 싶어지잖아요. 숨고 싶어지는 게 어느 하나의 타켓으로 되니까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이런 강박증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집착함으로써 여기는 편안한 곳이야 라는 심리적인 위안을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강박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치료가 되지 않고. 공황장애를 저는 또 다른 말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는 또 다른 말로 위협이자 공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자꾸 불안을 떠올려요. 난
시험 보는데 떨어지면 어쩌지? 나 이러다가 인생 망가진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날 비난하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아, 죽을 것 같아, 못 버틸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죽을 것 같은 심각한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됩니다. 조울증이라는 것도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 조울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기분이 미칠 듯이 좋아졌다가 갑자기 죽을 것처럼 다운되는, 이게 목욕탕에 온탕을 들어갔다 냉탕을 들어갔다 하는, 천당을 들어갔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그만큼 심리적인 기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심리적인 기복이 없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심리적인 기복이 크면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졌다. 이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울증이 심한 사람은 자살 충동을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의 원인도 스트레스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계속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기력증도 스트레스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가랑비가 처음에 이렇게 비를 내가 맞고 있었을 때는 괜찮아 이렇게 털어버리는데, 이 가랑비가 어느 순간 내 몸을 적셔버리면 내 몸이 축 처져버리는 거죠. 활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스트레스와 이런 심리 문제가 어떻게 연결됐냐면요, 내 스스로의 마음을 키우질 못하고 내가 이 현실이라는, 이 환경이라는 이 어떤 힘든 상황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그대로 져버리는 거죠. 그거에 내가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죠. 스트레스, 프레스, 계속 압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 어떤 환경으로부터 억눌려 버린 거죠. 스스로 참아버린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완벽주의 성격이 많죠. 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코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나를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완벽주의 성향을, 이런 기질을 갖는 사람은, 눈꽃만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결국 이런 심리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평생 나는 스트레스 받겠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배려심이 많고 남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그런 수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면서 남한테 욕먹기 싫어서, 남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자꾸 자신을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제가 모든 걸 참아드리겠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병을 만들어내버린다. 같은 말로 양심적인 사람도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저 하늘에서 나의 죄를 밝히려고 쳐다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내가 실수한 걸 거야. 내가 남에게 좀 말을 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야. 욕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남들에 의해서,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아름다운 미니어처가 되려고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스트레스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병들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아이들의 틱장애나 ADHD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공부시키고 무리한 학습을 시켰을 때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올라오는 것이고 각종 비염이나 여러 가지 이제 틱장애, 불안하니까 이렇게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강박증이죠. 틱장애, ADHD,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분 좋게 편안하게 영화를 볼 때는 집중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뭔가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날 때는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집중력 결핍 장애를 ADHD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은 신체적인, 심리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 그걸 아시면 지금 나의 문제가 지금 스트레스에 지금 노출돼가지고 내가 그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그 안에서 힘들게 머물러 있구나. 그런 심리 문제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문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런 경미한 두통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20년, 30년 두통을 달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만성적 두통이라고 그러죠. 또 아니면 심각한 편두통. 물론 CT나 MRI를 찍어서 여러분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병원에서 병명도 나오지도 않는데 몇십 년 동안 두통을 달고 살고 있다. 그건 쉽게 말하면 당신은 몇십 년 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됐기 때문에 머리가 항상 복잡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갑자기 뇌가 이상해져서 머리에 증상이 나타난 건 맞지만 그 이전을 보세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야근을 했어요. 쉬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미워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짜증을 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불안했어요.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랬을 때 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지 않고 평생 두통약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가 되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저는 말해보고 싶네요. 두 번째는 가슴 답답함.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사실 여기가 그렇죠. 여기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여기가 골치가 아파져요. 그리고 두 번째 답답해져.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상처를 받으면 가슴이 메어와요. 가슴이 찌르는 것 같아요. 바늘로 내 가슴을 툭툭 찌르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돌덩어리가 심장을 누르는 것 같아요. 머리가 꽉 막혀가지고 머리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 머리가 폭발해가지고 정신을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가슴이 답답하면 당연히 사실 대체적으로 두통이 심한 사람은 가슴이 답답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신체적인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세 번째, 화병.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화병. 화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병원에서 진단이 되지 않지만 실제적인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꾀병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병. 화병은 스트레스예요. 화병은 왜 생기냐면요. 스트레스하고 화는 똑같은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요. 스트레스를 앵거, 화라 그러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자유롭게 해소하고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자꾸 참으면 그 화가 내 가슴 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화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래요. 뭐가 답답하니까. 여기가 막히면 또 어디가 막힐까요?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그 밑에 있잖아요. 여기가 막혀요. 여기는 이제 쉽게 피곤해진 어떤 그러면서 위장장애가 생기죠. 소화불량, 입맛이 떨어져요. 이게 이 몸 자체가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금방 빠져버리는 거죠. 조금만 일했는데도 지쳐버리고 피곤해지는 이런 증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성격은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있고 싶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못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미워하고 내 현실에 있는 내 자신을 질책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런 결론이 나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불행의 늪으로 쑥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불면증은 당연히 찾아오겠죠. 머리와 가슴 속에 뭐가 많이 쌓여 있으면 저녁에 잠을 잘 때 잠이 오겠어요? 일단 머리에서 있는 것들이 올라오겠죠. 수많은 잡생각, 근심, 걱정, 그리고 가슴 속에 이 답답함, 뭔가 심장이 불안하고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잘 것 같은. 그러면서 내일 또 어떻게 살지? 살기 싫다.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 뇌가 쉬질 못해요. 뇌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저녁 내내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올지 몰라도 결국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치료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마치 다른 것처럼 여겨요. 근데 우리 동양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거 우리가 사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몸으로 그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몸이 무너지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몸은 나름대로 사랑한다 그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대한 비중은 많이 두고 있지 않아요. 마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혹사시켜도 되고 내 몸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 해야 되고 명품 백을 들고 다녀야 되고 멋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몸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병든 아기처럼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하면 신체화 장애가 시작돼요. 전환장애라 그러죠.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심리적인 문제를 내가 극복하지 못했을 때 몸이 그 대가를 치른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배가 끊어질 것 같은 복통을 느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 거죠. 가정주부들이 시어머니만 생각해도 이미 가슴이 턱 막히고 화가 나고 뭐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런 신체화 장애입니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를 모르면 평생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계속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환경도 있을 테고 내 지난날의 실패도 있을 테고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것도 있을 테고 나의 외모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상처로 인해서 시작되는데 근본적인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욕심이나 집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듯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100만원, 200만원만 벌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일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몇 천만원을 벌어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자꾸 불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꼭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수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왜 못하는 것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은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내 현재 상태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맞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순수하게 해서 내가 피땀 흘린 만큼 수확을 하면 깔끔하고 아름다운데 과한 욕심을 부려서 저 위에 있는 저 많은 것을 내가 한순간에 얻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그 원망의 분노의 감정을 자신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 바보야, 멍청이야, 넌 안 돼.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계속 거니까 말이 씨가 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착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마치 누군가가 해줬으면, 저 하늘에서 나에게 기적을 내려줬으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으면, 내 아들이 서울대를 갔으면, 내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 속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그런데 내 스스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이나 어떤 명상이나 어떤 종교에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버리고 내려놔야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빨리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갖질 못해요. 오히려 더 못 가져요. 욕심만 부린 사람은 멍청해져요. 이 말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욕심이 많으면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리석어져요. 멍청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결국 망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부족해요. 사람을 전체를 못 보니까. 이게 협소하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을.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은 사람은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니까 오해도 많고 왜곡도 많고 나중에 실패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고 집착이 없는 사람은 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믿고 간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나를 못 믿으니까 저 과한 거를 끌어당겨서 이게 내게 돼야지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마치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나는 마치 껍데기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욕심이 나에게 와야만이 그 원했던 것이 실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잘했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실제 그걸 달성했어도 그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심을 부르면서 자기 삶을 황폐하게 고통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게 된다라면 나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 이런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울증이나 이런 거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보다도 마치 빨리 치료만 하려고 그래요. 나의 아기가 울고 있으면 그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달래주면 되는 것을 왜 울지 말라고